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이단 옹호 행위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각 교단 9월 총회에 반영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880년 발표된 로 월러스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배너가 2017년 초연 이후 2년 만에 재현됩니다.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 지식인들이 나서는 가운데 일본 목회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요시다 고조 목사는 과거사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사죄와 용서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백석, 개신 등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이단 옹호 행위에 문제가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각 교단 9월 총회에 반영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오전 열린 비공개 연석회의 결과 8개 교단 이대위는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이단 옹호 행위에 대해 각 교단에 결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단을 해제하고 옹호한 것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혼란을 끼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변승우 목사를 이단 해제하고 한기총의 공동 대표회장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 바 있는데 이번 9월 각 교단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나아가 전광훈 목사가 이단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옹호 행위에 대해서 각 교단에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4월 변승우 사랑하는 교회 목사에 대해 이단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승우 목사는 예장 합동과 고신이 참여 금지를 내린 바 있는 인물. 예장 통합이 이단으로 규정했고 예장 합신도 이단성을 인정했습니다. 예장 백석 대신은 제명 출교의 결정을 내리는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빗발치는 취소 요구에도 한기총은 오히려 변승우 목사를 공동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강력한 대처를 천명했던 8개 교단 이대위가 사실상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결의하면서 오는 9월 각 교단별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결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협의회는 천안기독교총연합회가 신천지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뮤지컬 배너의 프레스콜이 지난 6일 블루스퀘어 인터파크 홀에서 진행됐습니다. 1880년 발표된 로 월러스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배너는 2017년 초연 이후 2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는데요. 뮤지컬 배너의 프레스콜 현장에 남경남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흐르고 시작되는 배우들의 연기. 실제 로마 시대의 모습을 표현하고 전차 경기를 실감나게 담아낸 무대까지. 뮤지컬 배너의 프레스콜 현장입니다. 뮤지컬 배너는 주인공 유다 배너가 겪는 고난과 역경, 가족의 사랑과 헌신 등 다양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내 완성도 높은 뮤지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프레스콜 행사에서는 하이라이트 장면이 시연되고 배우들과의 질의응답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유다 배너 역을 맡은 박은태 씨는 이번 공연은 극과 극이 넘어갈 때의 대사를 노래화하면서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더욱 자연스럽게 풀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라는 작품은 신앙이라는 그 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내용을 강하게 표현하는 게 조금 관객 여러분들한테 부담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너무 그거를 반하게 돼서 기독교에 반하는 내용으로 쓰게 되는 게 아닐까. 조금 여러 가지 고민에서 이 극을 표현하게 되었는데 결론은 원작을 잘 따라가 보자. 배너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의 포인트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이게 단순히 기독교적이다,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떠나서 한 인간에 대한 어떤 재미난 그 여러 가지의 포인트들을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이번 공연은 2017년 초연보다 모두 14곡의 넘버가 더해져 더욱 풍성하고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주의를 따르면서 친구인 배너를 배신하는 메셀라 역을 맡은 문종원은 첫 연습부터 압도당했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공연에 함께하는 것에 자부심과 기대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메셀라라는 캐릭터는 유다 베너와 메셀라의 우정, 그 우정을 가진 그 두 친구가, 그 평범한 친구가 이 세상을 맞닥뜨리면서 변해가는 과정. 특히 메셀라는 저는 되게 연민이 많이 가거든요. 이 사람은 너무 외로웠을 것이고, 하지만 자기 몸의 상처를, 자기 마음의 상처를 내면서도 나쁜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끝에 결국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 거대한 세상에 그 작은 두 친구의 어떤 그런 숨결을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개막한 뮤지컬 벤허는 오는 10월 13일까지 블루스퀘어 인터파크 홀에서 공연됩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의 위상과 수준을 높인 뮤지컬 벤허. 앞으로도 계속될 한국 뮤지컬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시채널 뉴스 남경남입니다. 한국계 총연합이 지난 8일 광복 74주년을 맞아 아직 이루지 못한 광복을 완성하라라는 주제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성복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은 일본 아베 정부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행태를 벌이고 이웃 국가와 평화롭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함께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을 진심으로 인정 사과하고 동아시아 주변국과 용서와 화해의 길을 택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웃 국가와 평화를 해치는 군국주의 망상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교총은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과거 일본에 의해 촉발된 민족의 아픈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작금의 악화된 한일 관계가 외교를 통해 공동의 평화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해와 치유, 평화와 공존을 위해 더욱 기도하면서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가 일본의 복음화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제1회 헤세드 아시아 포 재팬 포럼을 8월 13일부터 3박 4일 동안 진행합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아시아 선교와 신앙, 학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한일 양국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정치, 경제 보복 프레임에서 벗어나 순수한 예수 십자가 정신을 기초로 일본과의 협력 선교와 한일 간의 상처를 극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야마 레이지 성서 그리스도교 교회 회장을 비롯해 일본의 기독교 신자와 목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한국 교회와 함께 26만 성도 1,700여 개 교단으로 흩어져 있는 일본 기독교의 연합을 위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성도들을 피지로 이주시켜 불법 노동을 시킨 신옥주 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여전히 피지 현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피지 한인 사회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관련 내용 피지 현지 박상기 목사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확인하시기에 국내에 보도된 내용들이 모두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저는 신옥주가 이단으로 규정된 사실을 교회 카페 홈페이지에 이단 자료에 게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 25일 저녁 7시 30분경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신옥주 측 사람인 나치올회 4명이 교회 안으로 불법 난입하여 교회 카페 홈페이지에 신옥주에 대한 이단 자료를 계속해서 올린 것을 지적하며 자료를 다 내리라고 요구하며 저를 집단 폭행하였습니다. 이를 형사 소송을 했지만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집단 폭행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인 사회의 신옥주의 정체가 알려졌습니다. 네, 신옥주 집단이 현지에서는 그레이스 로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교민 사회가 넓지 않기 때문에 피해 강도가 매우 컸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인들은 그레이스 로드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피지 정부와 그레이스 로드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있지만 워낙 정격 유착이 강하다 보니 어느 누구 하나 그 실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집단 수용한 곳에서 타작마당이 은연중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해 죽음을 각오하고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으며 그레이스 로드 대신 사우스 퍼시픽 이름으로만 상호를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그곳에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참 답답한 노릇인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한인들 보호 차원의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인교회와 선교사들 현지 목회자와 연계하여 기도 모임과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 신옥주에 대한 보도가 되었기에 영어 유학생들이나 가족 동반 유학 등 기지에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이 꺼려하고 있어 교민들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실옥주 아들 김정영 외에 6명이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입니다. 그레이스 로드와 피지 정부 간의 유착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세 번입니다. 한인교회나 교민들, 현지인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네 번째입니다. 집단 폭행한 나철, 이성호, 이병준에 대한 형사소송이 순결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을 현지 한인 사회의 상처가 회복돼야겠고요. 불법성을 가려서 타작마당에 수용된 사람들이 그곳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겠습니다. 네, 피지의 박상기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단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억압합니다. 이단에 현혹되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데 미신이나 주술에 사로잡혀도 마찬가지죠. 우간다 바트와 부족은 주님을 알기 전까지 자신들은 마치 짐승처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지만 구원의 기쁨을 알고 변화된 바트와족의 이야기, 우간다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ir life revolved around the Bwindi forest of southwestern Uganda. And actually they were pre-Stone Age. They had no stone implements. So that's the reason very few records are found of the Batwa. The Batwa were known as the keepers of the forest, but that all dramatically changed back in 1992 when the government here in the Ugandan capital city of Kampala decided to turn their habitat into a national park and a World Heritage Site for endangered mountain gorillas. There are about 750 mountain gorillas in the world, and 350 live within the Bwindi forest. So the result was it was made a World Heritage Site, and the Batwa were evicted from the forest. After centuries of living in caves and trees, the Batwa became conservation refugees. With no title to land, no food, no clothing, no shelter, thousands of them walked out of the jungle to a world that turned against them. The people could not even give them what to do because they thought maybe these Batwa, the pygmies, are like animals. Tugumi Gerald and his wife Barbara decided to help some of the Batwa. They moved from their home in Uganda's capital to the small village of Kisoro on the edge of the equatorial jungle to begin a ministry among the pygmies. I began by preaching the message of hope to the hopeless. Hundreds of Batwa pygmies heard about Jesus for the very first time. Yovanis Nyirkayanje was one of Gerald's first converts. It was the first time anyone had ever told us about Jesus. We were servants of the devil. But then we heard Christ died for our sins, and that changed our lives. I baptize you on this day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37 responded to the gospel message and got baptized in a river. Gerald says miracles are also happening among the Batwa. People diagnosed with HIV/AIDS are getting healed. A pygmy girl on the verge of death
given new life. They brought the child here. She was dead almost. They started praying for her. They prayed. Actually, they prayed for 5 hours. I was around. I couldn't believe. I was there myself. The child got healed. It all led to this. The first ever Batwa Pygmy church in the region. At times we get up to 1,000 pygmies who come to attend the church. Hello. They also run a school for pygmy children. And parents, once animal hunters, are learning to be farmers. But the needs here are enormous. If you can imagine poverty, which exists everywhere in the world, yet these are the poorest of the poor. After making several trips out here, Tino Kahush, a documentary producer and Region University graduate, decided to get involved. He got a handful of churches in Sweden to partner with Batwa Christians. What I like about this ministry is run by the Batwa Pygmies themselves. They have formed a board, they are caring for their own people, and we just want to empower them and give them some resources to stand on their feet. No one knows for sure, but it's estimated that there are still tens of thousands of Batwa who have yet to hear the name of Jesus Christ. Just as Christ did for me, I believe his message of salvation is going to change the lives of my tribe. In the meantime, Gerald welcomes Christians from around the world to join him in the adventure of reaching one of the most unreached people groups in the world. We need people to stand with us in prayers so that God may use us more to reach as many pygmies as possible.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이 방위비 협상 카드를 다시 또 꺼내면서 새로운 국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죠. 이 부분도 짚어보죠. 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55세입니다. 요즘 미 국방장관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네. 취임 후 한 달 만에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정경두 국방장관, 강경화 외무장관과 회담을 나눴습니다. 뭐 구체적인 회담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국방부 주변에서는 미국이 방위비 협상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뭐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것은 없고요. 네. 50분간의 회담 결과로 양측이 한미동맹 강화 또 한반도의 안정에 관해서 얘기했다고 총론적인 발표만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위비에 맞물려서 미사일 배치 문제도 나왔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 동맹 청구서가 너무 거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는데 우리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두 가지 동맹 청구서인데 하나는 일단 방위비 협상입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한미 협상에서 방위비 문제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이것이 1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금년도 방위비를 1조 396억 정도 한 뭐 그런 정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세간에서 뭐 5조까지 올리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5-6배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에서도 뭐 한국에서 돈 받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국가로서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늘 이제 협상을 앞두고 지금 한국이 긴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동맹 청구서는 역시 저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군의 파병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란 당국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의 요청대로 파병을 한다면 한국과의 경제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중동에서 어렵게 될 것이라고 또 경고함으로써 한국의 선택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한국을 너무 코너로 지금 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좀 많습니다. 두 문제 다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좀 슬기롭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가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연이어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9.19 군사협정이 이게 이제 휴지 조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지난해 평양에서
합의했을 때만 해도 정말 네. 한반도에 이제 군사적인 신뢰와 함께 평화와 안정이 도달됐다라는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확산이 됐죠. 네. 그러나 지난 5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사일을 발사됩니다. 저는 이제 제 테이블 위에다가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바른 정자를 이렇게 긋는데 네. 바른 정자 5번을 넘어서서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2발을 쏘므로써 네. 이미 북한의 군사 도발이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 군사합의라는 것이 사문화된 것이 아니느냐. 예. 물론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 답변에서 뭐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문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적대적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라는 게 이제 군사 협정의 내용 아닙니까? 1조가 남북 간의 네. 군사적 적대 행위를 모두 중단한다고 그럼으로써 네. 비무장지대 초소를 다 물리고 철거하고 여러 가지 상대에게 위협적인 훈련을 중단하는 등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을 주는 모든 행위를 이제 중단했는데 그렇죠. 북한이야말로 남한에게 모든 위협을 가하는 행동, 훈련을 지속함으로써 과연 9.19 군사합의 1조가 살아있는 것이냐라는 회의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계속해서 그런 좀 비판과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고요. 네. 그런가 하면 박지원 의원이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게 비핵화로 가는 증거다. 이건 뭐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혹자들은 뭐 이게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 박 의원하고도 개인적인 뭐 친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재미있는 해석보다는 이건 엉뚱한 해석이 맞다. 그렇군요. 연잘 박 의원께서는 뭐 핵실험을 안 한다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고 있지만 네. 북한의 이 비대칭적 무력이 있습니다. 즉 남한과 비교해서 균형을 맞추지 않을 정도로 높은 센 전력. 그게 이제 저희가 없는 핵무기라든가 잠수함 전력 또 그다음에 이런 방사포 또 미사일 전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을 계속 할 때마다 북한도 돈이 드는데 이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여러 실전 연습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관용적이거나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또 이런 원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so small로 뭐 그런 작은 미사일 발사 여러 국가에서 하고 있다라고 폄하함으로써 일종의 면죄부를 또 줬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뭐 박지원 의원께서 문제를 뭐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는 측면은 이해가 네. 되지만 이것이 새로운 무기 개발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남 무력 위협이 과거보다는 심각해지고 있다는 측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두어 주 안에 이제 북한과 실무 협상이 재개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좀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일단 오늘부터 이제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 CPX라고 그래서 주로 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훈련이 한 열흘간 이제 지속이 됩니다. 네. 물론 뭐 병력을 실제 동원하는 훈련은 아닙니다. 근데 이 훈련은 이제 주로 방어만 하고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어떻게 방어하고 격퇴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뭐 그래도 하여튼 한미가 이렇게 실전을 방불케 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한미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이 훈련이 끝나면 물밑에서 뭐 친서를 주고 받은 대로 북미 양국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는데 글쎄요, 뭐 북미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또 뭐 트위터에서 또 편지를 주고받고 있고 자기는 한미연합훈련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도대체 김정은 위원장이 뭐 좀 편을 들은 듯한 발언. 이상하게 서울보다는 좀 평양 쪽을 좋아하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 대권 레이스에서 표를 얻는데 유리한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통해서 북한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 예측대로 2주 이내 협상이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미국도 방위비 문제로 우리 정부를 좀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네. 북한 역시 지금 우리 정부를 향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들이 상당히 수위가 세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북한 연구자로서 그런
보도가 나오면 원문을 찾아서 읽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것을 읽는 것이 굉장히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일단 분량이 적지 않은 분량이고요. 또 내용이 정말 하나도 배울 것이 없는 아주 단어도 저급하고 또 도대체 같은 민족으로서 이 남한 당국,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비난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하루 이틀 건너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한미연합 군사훈련 때라 그런지 아주 절정에 달해가지고 대남 비난, 그러나 또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비난을 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미국과 북한이 통하고 남한이 봉쇄되는 뭐 그런 지금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한반도 정세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상황 참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일단 열흘간의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고 나면 폼페이오 장관이 예측한 대로 2주 내에서 3주 내에 실무회담이 이제 열려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제 열렸을 때 무슨 결실이 있겠느냐. 결국은 북한과 미국 간에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충돌이 오는 거죠. 즉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 아니 핵과 미사일의 포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이게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의 양측의 접점이 맞지 않았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도돌이표 방식대로 양측이 핵심 문제에 관해서 후퇴할 준비가 돼 있다면 협상의 미래를 점쳐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3차 정상회담을 기대하지만 뭐 기존 협정에 체결할 때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면 뭐 양측이 접점을 찾는 것은 연말까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가을에도 아침에 저희들이 또 굿모닝 미사일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독교계 지원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기독교계 지원도 올스톱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할까요? 일단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5만 톤의 쌀 지원을 이제 북한이 7월 들어서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기존은 남측과의 교류를 다 문을 잠그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교계는 물론이와냐 모든 남북 간의 사회문화 접촉이 지금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교계도 여기서 예외를 갖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당국 간에 어느 정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북한이 아마 교계와의 또 소통도 시작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좀 찬바람이 올 때까지는 교계도 역시 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좀 북미 실무회담이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남북미 정상들이 만나서 약속했던 모든 상황들이 좀 잘 지켜져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데 좀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교류의 길을 찾는 이들의 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냉정히 대처해야 할 것과 따뜻하게 맞이해야 할 것의 구분이 필요한 요즘인데요. 이런 고민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서울 일본인 교회 요시다 고조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누구보다도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많이 분주하시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서울 일본인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일제 시대에 한국인 그 남편 되신 분과 그리고 일본인 아내 되시는 분들이 뭐 그때 결혼하셨죠. 그분들이 오래 생활하셨다가 먼저 남편 되신 분은 한국인 남편 되신 분 먼저 돌아가신 그런 가정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그 한국 사회에 일본인 아내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고 그거를 보셨던 그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아내분들을 모여서 일본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일본인 교회를
시작하자. 네. 예, 그 아내분들도 그러한 그 희망이 있기는 있었는데 한국인 목사님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본어로 그냥 그대로 예배 인도하실 수 있는 설교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일본인 아내분들이 대단히 그 마음에 위로를 받으시고 일제시대에 많은 그 핍박을 가했는데 그 발의로 후에는 입장이 그 거꾸로된 거죠. 많은 그 핍박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걱정하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네. 한국인 목사님들이 스스로 그러한 일본인 교회를 만드시고 수면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분들은 큰 교회를 목회하셨으니까 바쁘신데도 네. 몇몇 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셨다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동경에 계시는 우리 선교회 회장님 모리야마 목사님을 찾아 대표하시는 분이 찾아서 일본 목사님 보내달라고 해서 막 그 요청에 응하고 1981년도에 우리 가족이 네. 이쪽에 온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또 한국에 오시게 된 또 배경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40년이 지금 넘으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40년 가까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네. 예. 그러면 이 40년 동안 참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려운 때다 이렇게 느끼셨던 적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있기는 있었어요. 나중에 이야기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또 정치가들의 역사 인식, 뭐 언제든지 그 두 나라 사이에 그 문제가 터져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과 같이 그 일본 상품을 불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한두 번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심한 상태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보시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데 우리 작가님께 문서를 드렸는데 단추의 잘못 게임의 한일 관계라고 하는 문서를 제가 일본에 먼저 보내드렸거든요. 수상 간조 네. 또 여러 메디아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서울에 있어서 느낀 네. 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에 써 있어요.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모든 문제의 근거는 네. 65년도에다가 한일이 협정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에 일본의 주장이 너무너무 강하고 32년 동안에 민족성 말살 정책을 하고 있었던데요. 그 오래간만에 해방 후에 처음으로 일본 정부 대표하고 한국 정부 대표가 얼굴을 맞서서 회의를 할 때에 본래는 일본 측에서 그런 오랫동안 침략해서 많은 그 만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겠어요. 사과해서 그리고 나서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당한 순서인데요. 그러한 사과라든가 인정 한마디로 하지 않은 채 의제를 돌아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의 대표하시는 분들 대단히 그 반발을 하시고 그러니까 시작했던 것이 51년도 6.25 논란 그 2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근데 휴전 그 회담도 할까 말까 그러한 때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15년 정도 지나서 한일 협정을 맺을 수 있었는데 그동안 그 재개했다가
전당했다가 그거 돼버리면서 15년 동안도 했죠. 네. 근데 그거는 왜냐면 하면은 대단히 일본 측에서 강한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인정라든가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앞으로 경제적으로 협조하겠다. 물론 30년 동안에 독립했으니까 한국 측으로도 경제적으로 필요하는데 그 점으로만 간주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먼저 순서로서요. 먼저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그러한 전지적인 전지가의 수상을 비롯해서 전지가들의 인식이 그게 다르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사과가 우선이다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왜 아직까지 이 과거의 잘못을 사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어떤 것을 우리 근국 일본 일제 시대에 이웃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역사적으로 대선배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거에 대해서 32년 동안에 어떤 것을 저질렀는지 정치가들조차 자세히 모른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인정하고 얼마나 비참한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자기 눈으로 보고 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사과라든가 매산다고 하는 거 이어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에서 수십 년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 목사님 선도들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학생들, 대학생, 신학생,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내려가지고 한 사람도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 현장을 안내하고 답사하고 우리가 그냥 견학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재혼이라고 해요. 수십 년 전에 거기서 어떤 것이 있었는가 기본 코스라고 해서 답고르코에 우리 학생들이 서를 때는 수십 년 전에 여기서부터 3.1 운동이 시작해서 한 달 동안에 뭐 전국으로 그거를 결정하고요. 얼마나 큰 한일이 독립운동인지 모르겠다. 어떤 예화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반문단들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3.1 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들었다고. 그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그분들이 다른 거를 안내해달라고 했는데 전우상가에다가 유명한 공원 있으니까 5분, 10분만 조금 들어가도 되느냐고 예,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3.1 운동에 대해서 중간에 여름찬 정도 리리프가 있지 않아요. 3.1 운동에 대해서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면서 가를 때는 어떤 선생님 가려고 했던 그것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서 3.1 운동에 대해서 깊이 가르쳐 해달라고 해서 네. 1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그분들 질문 많이 하시니까. 네. 근데 돌아가신 후에 한 달 후에는요 소포가 돌아왔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선생님들의 학교에 돌아가서 어린이 아이들에게 다블코에서 제가 이야기한 그냥 그대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린이 아이들의 말로 우리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어떤 것을 이웃 나라에게 저질렀는지 전치가가 아니라 어린이 아이들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인데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은 이웃 나라의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느냐. 네. 대단히 순수한 반론 그러한 편지가 다 들어 있었죠. 우리 집사람이 보배와 같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관리하고 있네. 네. 우리 집에 꿀공원도 가시고요. 또 네. 주로 그러면 또 어느 장소를 좀 가실까요? 첫 번째가 다프코르 공원죠. 네. 그다음에 서대문 효무소, 서대문 그리고 효무소. 안중근 기념관, 네. 그리고요 서울 시내 뭐 몇 군데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일주일 동안 그 안내해달라. 관광보다도 관광도 적겠지만은 줄어서 역사 현장을 안내해달라고.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안부 할머니 분들이 이 어디에서 어떤 그 고난을 하셨는지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뭐 고등학생들 같은 나이니까 10대 정도 그렇게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재혼당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때 어떤 그 할머니들은 천천히 시작하셨는데 5분, 10분 후에는 그때의 고생 많이 했던 거를 생각하셔서 큰 소리로 천황하고 일본 수상을 여기에 풀어보라라고 하는 큰 소리로 화가 나셨어요. 근데 그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30년 정도 있었는데 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네. 거기가 눈물의 바다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 그 후에 전시 식사 같이 하자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그 할머니께서 웃으면서 아까 큰 소리로 화가 나서 죄송한다고.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어른이 된다면은 너희 나라 정치가 어른분들과 같이 거짓이 하면은 안 된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거짓이 않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했던 것을 하지 않는다. 또 말한 것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른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뭐 할머니가 손자에 대해서 그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는 식사 끝나 전도에는 옛날에 일본 그 노래를 어린아이들의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를 손을 잡고 같이 그 노래하셨던 그러한 거 뭐 대단히 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에 사과하고 인정하면은. 예. 조금 길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또 여러 경험담까지 또 같이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쨌든 지금 현재 한일의 두 나라가 물론 이제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진실, 과거에 있던 진실을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각이 있는데 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알아야 사과할 수가 있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학생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요 정치가들에 대해서도 제가 그러한 그 과거의 역사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거 준비 시작했어요. 네. 비디오가 있는 시대에 그 비디오에 그 저는 독립 기념관 문제를 30분 정도로 요약해서 일본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때에 노이류이치 목사님이면서 국회의원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같이 합시다라고 하셨는데 돌아가셨고요 먼저. 근데 그 다음에 지금 CD 시대가 아니겠어요? 비디오보다도 조금만 CD 시대가 되니까 앞으로 CD를 통하여서 그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모든 일본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정치
이 가분들에게 여기 오지 않아도 과거의 역사 현실을 알 수 있도록 그거가 뭐 맨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좋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좀 새로운 역사 인식도 필요하고 관계 정립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네. 과정이 또 성숙하고 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일본인 교회 요시다 고조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이단 옹호 행위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뮤지컬 배너가 2017년 초연 이후 2년 만에 재현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광복 74주년을 맞아 아직 이루지 못한 광복을 완성하라라는 주제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 지식인들과 목회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일 주일은 대부분의 교회가 일제히 광복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각 단체들도 광복 74주년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키워드는 화해와 평화였습니다. 되찾은 빛이 역사의 어두운 곳들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지금의 여러 어려움들을 잘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